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이제 평균 83.5세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의 중년 세대는 100세 이상을 살아갈 거라고 하죠. 하지만 오래 사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두 발로 걷고 내 손으로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누릴 수 있어야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노년 건강의 권위자이자 의학 교수인 김헌경 저자는 신간 넘어지지만 않아도 오래 살 수 있다 해서 노년의 삶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주는 힘, 바로 근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육은 나이 들수록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자산이며 넘어지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안 다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힘으로 유지하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따라 왜 근육 건강이 노년의 삶을 지키는 근육 연금인지,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쌓아가야 하는지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가 젊어지는 근육 테크. 연금이나 적금을 차곡차곡 모으듯이 근육도 노후를 대비해 젊을 때부터 미리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근육 테크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신체의 기능적 예비력이 높아져 나이가 들어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물론 노후 대비라고 하면 연금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연금 역시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한 금융 자산으로서 중요하지만 근육은 안정을 넘어 생활 전반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 자원이다. 돈이 풍족하더라도 몸이 불편하다면 삶의 질은 떨어진다. 그래서 노후에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도 재산처럼 관리해야 한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근력 약화와 균형 감각 저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노인성 보행으로 이어진다. 노인성 보행의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보폭이 좁아지며 양발을 벌리고 걷게 되고 발끝을 드는 높이가 낮아진다. 이런 보행 기능 저하는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깊다. 보행 속도와 인지 기능 사이의 연관성은 다양한 연구 결과로 보고되었는데 스웨덴에서는 60세 이상 2,938명을 대상으로 6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치매가 발생한 사람들의 평균 보행 속도는 0.8m/s으로 치매가 없는 사람들의 보행 속도인 1.2m/s보다 느렸다. 연구진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0.8m/s 이상의 보행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 기간 동안 보행 속도가 느려지면 치매 발생 위험이 2.5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일본 노년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75세 이상 고령자 569명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2.36배 높았고 보폭이 넓은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낮았다. 즉, 보행 속도뿐 아니라 보폭도 인지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보행 속도나 보폭이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을까? 뇌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보폭은 뇌 상태를 반영하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행은 단순한 다리, 허리, 팔의 움직임 같지만 사실은 대뇌 피질에서 시작된 운동 신호가 뇌줄기와 척수를 거쳐 근육으로 전달되면서 완성되는 종합적인 결과다. 우리 연구팀이 보폭을 좁음, 보통, 넓음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보폭이 좁은 사람은 넓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3.4배나 높았다.
나이가 들수록 보폭이 줄어드는 현상은 단순히 다리 근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뇌기능 저하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지 기능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보행 기능도 함께 유지 및 향상하는 것이 필수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1999년 네이처에 보고된 이후에 관심이 커졌다. 실제로 걷기는 해마의 혈류량을 늘리고 하루 24분 이상 걷는 사람은 인지 기능이 높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미국에서 발행하는 간호사 건강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결국 보행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퇴사두근, 하퇴삼두근, 장요근, 척추 기립근을 강화하는 근육 테크는 인지 기능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삼시세끼를 챙기듯 운동을 챙겨라.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짜인 일정에 따라 하루 생활이 정해진다. 그러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몇 년 동안은 친구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여행을 자주 다니며 부족했던 잠도 허리가 아플 정도로 충분히 잘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한다. 차츰 넘쳐나는 여가 시간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고 할 일도 없어지면서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하게 된다. 시간이 많아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다. 정년 퇴직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긴 기간이다. 사람마다 시간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는 다르겠지만 나는 노년의 건강 자립을 위해 스스로 나만의 일터를 만들 것을 권한다. 직장에 다닐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고 싶지 않은 날에도 매일 출근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건강 자립을 위한 운동을 새로운 직장이라 생각하고 날마다 성실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신체 변화를 자각해 나간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효과는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기 싫고 귀찮더라도 쉽게 그만둘 수 없기에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 노후 생활에 이보다 좋은 직장은 없는 셈이다. 또 한 가지는 식사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싫든 좋든 매일 삼시세끼를 먹는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삶의 기본이기에 반드시 시간을 내어 챙긴다. 그런데 왜 몸의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보충하는 활동은 시간을 내서 하지 않는가? 이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다. 배가 고플 때 영양을 보충하듯 근육에 힘이 없을 때 영양을 공급하는 활동은 운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운동량을 채우는 가장 쉬운 방법, 걷기. 노년층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다. 걷기 운동의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기에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다.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인 걷기를 위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자. 걷기 운동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하다. 다만 낙상 예방 전문가로서 강조하자면 단순히 걷는 것만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으면서 걷는 방법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걷기의 장점만 생각하지 말고 이 파트에서 강조한 것처럼 넘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반드시 명심하자. 한 연구에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을 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6년 후에는 악력 11%, 배근력 25%, 심폐기능 12%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걷기 운동만으로는 운동량이 부족하며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내가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보폭을 10cm 넓혀서 걷자고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 방법을 지역사회에도 많이 보급시켰다. 평상시 보폭보다 10cm 더 넓게 걸으면 보행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지고 보행 시 근육이 더 자극되어 근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평소의 보폭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관성이 생기더라도 의식적으로 보폭 플러스 10cm를 유지하며 걷기를 권한다. 걷기의 운동 효과를 높이는 인터벌 걷기. 걷기의 운동 효과를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인터벌 보행을 추천한다. 기본은 보통 속도로 3분 걷기와 빠르게 3분 걷기를 한 세트로 하루에 5세트, 총 30분 이상씩 주 4일 이상, 즉 일주일에 12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빠르게 걷기 3분이다. 조금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의 속도로 3분간 걸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2분쯤 걸으면 피로를 느끼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1분만 더 걷자라고 마음먹으면 비교적 수월하게 3분을 채울 수 있다. 반대로 3분 동안 빨리 걸었는데도 피로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운동 강도가 부족한 것이다. 이럴 때는 보폭이 좁지는 않았는지 속도가 충분한지 점검해 봐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인터벌 보행은 일반적인 보행보다 최대 산소 섭취량, 허벅지 근력, 혈압 개선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되었다. 인지기능 건강까지 한 번에 잡는 걷기 비법. 걷기를 실천한다면 인지기능 자극 훈련도 병행할 것을 추천한다. 이때는 가능하다면 3명에서 5명이 함께 실행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걷기를 시작할 때는 A씨가 그룹 리더가 되어 가슴을 펴고 평소보다 큰 보폭으로 걸으면서 단어 5개 말하기를 한다. 다음으로는 B씨가 채소 이름 5개 말하기를 실시하고 그 다음은 C씨가 생선 이름 5개 말하기를 주도하는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진행한다. 다음 날은 진행 순서를 바꿔 B, C, A씨가 차례대로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여기까지 넘어지지만 않아도 오래 살 수 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노년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낙상사고는 단순히 한 번 넘어지는 불편함이 아니라 삶 전체에 제약을 줄 수 있는 큰 질병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저절로 사라지지만 운동은 우리가 선택해 채울 수 있는 삶의 기술이다. 밥을 챙겨 먹고 약을 챙겨 먹듯 앞으로는 근육 운동도 챙겨야 할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오늘의 몸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림과 함께 설명된 근육 운동법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큰 장비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하겠죠. 여러분의 노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근육을 만들고 나 자신의 미래를 단단하게 준비할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